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5월 2일 월요일입니다. 5월의 첫 출발, 그래도 나름대로 좀 산뜻하게 출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28% 하락 마감을 했지만 장 초반에 1%대 하락에 비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좀 낙폭을 축소한 채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요, 0.3% 정도 하락, 그래서 생각보다 하락이 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 종목 수를 보더라도요, 코스피 같은 경우 424개의 종목이 상승, 하락 종목이 413개,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고요. 코스닥 지수 642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 720개 종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방송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주말 미국 시장부터 좀 먼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움직임 살펴보면요, 다우존스가 2%대 약세를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4%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정말 주말 동안에 너무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정말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그에 비한다면 오늘 시장 나름대로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P 500 지수도 3.6%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시장이 급락했던 이유는요, 특히 이제 나스닥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 이유가 아마존의 실적 충격, 그리고 애플 등 대형 빅테크주들의 급락 여파가 좀 나스닥 지수에 상당히 좀 큰 폭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마존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손실을 기록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가는 실적이 안 좋으면 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중국 셧다운 리스크에 대한 부각,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들이 좀 순환을 보이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주시장은 제가 어제 이제 한 주일 동안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변동성을 좀 기회로 삼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예상된 흐름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장 초반에는 한 1%대 정도 하락을 하기도 했지만 이내 오전장에 좀 저점을 형성하고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한계치, 약보합권에서는 더 치고 가지는 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는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모습들 자체는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시장이 좀 상승을 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5월 4일날 FOMC 회의 끝난 이후에는 시장이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변동성을 이용해서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FOMC 회의 결과는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5일 새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 정도에 좀 흔들릴 때 좀 포트폴리오를 담아 놓으면은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시장 좀 긍정적 관점으로 움직일 때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들 보면요, 특히 이제 IT 관련주들이 사실 좀 많이 부진하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또 100원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1%대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종목 모두 다 시초가 대비했을 때는 좀 양봉을 보였고 일단은 나쁜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날 4%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괜찮은 움직임이 나왔어요. 장대 양봉에 거의 3분의 2 이상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여기서 지지 라인을 잘 형성을 해준다면요, 충분히 7만원대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을 외면할 이유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분명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었고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컨센서스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무난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만으로요,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20% 정도 증가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가 바닥권을 기고 있다, 이럴 때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특징적이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요,
제가 계속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현대 오토에버가 오늘도 뭐 상당히 큰 폭의 장대 양봉을 기록했죠. 마이너스 1.4%에서 출발을 했다가 2.96%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분기 실적 뭐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요. 224억 정도 발표를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4.5% 증가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자율주행이라든가 이쪽에 좀 핵심 역할을 하는 현대 오토웨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충분히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면은 주가 역시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현대차 증권의 리포트를 좀 100% 신뢰는 할 수는 없겠지만 현대차 증권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 주가를 한 16만 원까지도 좀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도 작년에 전고점을 좀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한 12만 원대 있을 때도 목표는 전고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현대 오토웨버 같은 기업들 결국 자동차 관련한 이런 기업들이 윗방향으로 움직인다면은 뭐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뭐 다 마찬가지예요. 기아도 잠깐 좀 살펴보면요. 사실 이제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항상 매월 초에 전월의 판매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 모두 다 사실은 좀 글로벌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는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신에 중요한 게 RV 차량들의 판매 비중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아이오닉 5라던가 또 니로, 스포티지 이런 차량들의 판매가 상당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환율 상승, 환율이 지금 상당히 올라 있을 때는 수출주인 현대차, 기아에는 상당히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년 대비했을 때 판매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실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보면 기아가 그래서 0.7%대 강세를 보였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관심 종목으로 제가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날 이런 움직임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상당히 시세를 줬고요. 그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어간다 하더라도 11선이고요. 이런 11선 근처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결국은 뭐 최소한 전고점 라인 한 89,000원에서 9만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철강주들 뭐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뭐 현대제철이라던가 포스코홀딩스 주가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한번 동국제강을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분기에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요 2,058억 원 정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8% 정도 증가된 실적을 발표했고 뭐 컨센서스가 1,500억대였는데요. 2,000억을 달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철강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뭐 이런 실적들이 향후에도 이어진다면은 주가는 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해운주들도 상당히 좋았어요. 페노션 같은 경우도 3.7%대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페노션 제가 21선 돌파할 때 말씀을 드렸죠. 해운주들 뭐 HMM이라던가 페노션 21선 돌파하고 이럴 때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뭐 상당히 안정적인 움직임을 기록을 했고 대한해운 역시 마찬가지예요. 2%대 상승을 하면서 바닥권에서 지금 뭐 중요한 가격대 라인 훼손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름대로 또 장대 양봉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000원대까지 상승 가능성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BDI 지수라던가 뭐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이런 거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서 해운업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면 접근할
업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선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